우리 7-1교시에서는 교재 페이지 234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으면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르면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예요. 기존에도 여러분 우리가 100% 지분을 가졌을 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 났을 때의 연결 조정 분계는 해봤단 말이에요.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예제 7번으로 와서요. 지배는 X 1년 초에 종속의 지분을 90% 12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봤더니 10만 원인데 자본이 7만, 잉여금이 3만 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부가치보다 공정가치가 10,000원만큼 크대요. 자, 건물 같은 거는 상각자산이니까 상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지배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각 자산을 감소시킬 때 비지배 지분도 같이 감소시키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할 때 비지배 지분 같이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고요. X 1년도 당기 순이익은 15,000원이래요. 자, 이제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보니까 지배가 X 1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지배력 취득일 기준으로 종속투자하고 종속기업의 자본 상계하는 건 여러 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2만 원을 샀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부분 내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자본과 관련해서 7만 원, 3만 원. 그리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10,000원만큼 차이가 났었죠. 그러면은 11만 원이에요.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비지배 지분은 바로 계산이 됐을 거고요. 차이를 이쪽과 차이 부분이 영업권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끝났을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죠. 10,000원만큼 초과됐기 때문에 이거를 10년 동안 1,000원씩 상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1,000원씩 상각을 할 때 연결 조정 분계에서 뭘 해줘야 돼요?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지배 지분 900원, 100원. 자, 건물의 공정가치 10,000원이고요. 우리가 1,000원씩 10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비지배 지분 11,000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비지배 지분 10% 계산했죠. 건물의 공정가치 차이 10,000원. 한 번씩 봐주고 가세요. 이거 10%에 해당하는 게 1,000원이죠. 자, 같이 감소시키자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조정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1,000원 중에서 우리가 지배 지분이 90%니까 900원만큼 감가상각비를 잡아주자.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100원. 이렇게 처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우리 실체 이론 뒤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우리 지금 실체 이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죠. IFRS 기준으로 해서 실체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체 이론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 회사가 같은 회사였다라면을 가정하고 작성이 되는 게 실체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가 9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속의 X 1년도 당기 순이익 15,000원 중에서 10%를 비지배 지분에 기속시키는 연결 조정 분계를 3번에 추가하래요. 자, 이제 3번에 가서 여기 조정해주는 부분과 당기 순이익 15,000원 중에서 1,500원 비지배 지분에 기속시키는 부분 여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면 되겠죠. 자, 이제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이요. 이익잉여금
15,000원에 곱하기 10%에서 1,500원이었어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이 1,5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감소시키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 3- 지금 이 부호와 관련된 연결 분계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감가상각비 900원으로 잡히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연결 조정 분계를 하게 되면 X 1년 말 비지배 지분 잔액이 12,400원이 되는데 X 1년 말 종속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124,000원. 자, 11만원 마이너스 1,000원 플러스 15,000원. 여기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이죠. 얘는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취득 시점의 비지배 지분이죠. 해당되는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기는 똑같잖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 연결 조정 분계 2에서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여기 90%에 해당하는 부분인 900만 감가상각비로 연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연결 당기 순이익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결 당기 순이익은 단일 시체 개념으로 기초한 금액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부터 단일 시체라면 어떻게 작성했을까? 요 부분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가 감가상각비로 잡혀야 돼요. 1,000원이 잡혀서 연결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자, 건물의 공정가치에 대한 차이 조정 부분이에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원, 감가상각비 1,000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100원 아까요. 감가상각비 900원에 들어갔고 이렇게 100원이 있던 비지부채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익잉여금 부분에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는 게 1,500원이 아니라 1,400원만큼 감소시키는. 앞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1,500원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1,400원으로. 그래서 15,000원에서 1,000원을 차감한 그리고 곱하기 10%인 1,400원만큼만 이익잉여금에 대체해서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는 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면서 비지배 지분을 1,400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1,000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다음은 우리 지배력 취득 후에 1차 년도의 조정 분계예요. 항상 우리가 조정하고 나서 1차 년도 조정 분계, 2차 년도 조정 분계가 있었죠. 그럼 이제 1차 년도 조정 분계는 종속기업 투자와 상계, 자본의 상계가 가장 먼저 일어나죠. 이거는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달라질 게 없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한다면 14,000원 되게 12,000원, 뭐 11,000원 앞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주면 되겠죠. 12만원, 11,000원. 그리고 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건물. 자, 요거 90%만큼 잡아주면 되고 이 공정가치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합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차액만큼은 영업권으로. 건물에 감가 장부가액과 우리가 공정가치 차이 조정 X년도 말에도 해줘야 되죠. 이거. 취득 시점으로 기준으로 가서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X년도 말에 감가상각비 조정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1,000원이면 1,000원만큼 이렇게 10년이면 내용연수에 거쳐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1,000원이었으면 1,000원 이런 감가상각비 조정하는 처리가 X 1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에 우리가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비지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서 감소시키는 비지배 지분을 이렇게 이익잉여금과 대체시키면서 감소시키는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건물의 차이 조정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요거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같을 때도 했던 거죠.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X 2000년도의 회계연도는 어때요? 2000년도도 첫 번째는 똑같죠.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종속기업 투자와 비지배 지분 계산하면 됐고, 항상 취득 시점 기준이니까요. 두 번째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변동 부분 어떻게? 잉여금에서 대체하면서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우리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조정을 할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연도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얘기였는데, 두 번째 2차년도 조정 때는 이익잉여금에 대체해주는 부분이 있죠. 전년도 거는 이익잉여금에 대체해주고 당년도 거는 감가상각비로 잡으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리를 하는 연결조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영업권 손상차손도 마찬가지죠. 전년도 거는 우리 잉여금에서 대체하면서 영업권, 그리고 손상차손과 관련된 당기손익 같은 경우에는 당기년도 거는 당기손익으로 잡으면서 영업권에서 차감해주는 조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 우리 앞에서는 포괄손익, 당기순이익 같이 해봤는데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이 변동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익잉여금 중에서 비지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과 관련된 조정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당기 건물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조정한 부분을 차감해주고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이렇게 해서 지배 지분만큼 감소시켜주는 조정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금액 가지고 다시 해봐야 되겠죠. 자, 예제 7에서 당기 순이익이 18,000이라고 가정을 하재요. 2차년도 말 연결 조정 분계를 해보재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긴 똑같죠? 언제나 가도 취득 시점으로 상계를 하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12만원, 비지배 지분 11,000원이에요. 그러면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건물 11만원 제외시키면서 영업권 계산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가서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의 변동부 중에서 비지배 지분을 우리가 계산해 내자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되죠. X 1년도에는 15,000원만큼의 지금 단기 순이익이 났어요. 여기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 건물과 장부 금액의 차이 조정이 들어가죠. 1,000원만큼 곱하기 10%. 그러면은 1,400원만큼이 비지배 지분으로 잡히죠. 그래서 차변의 이익잉여금 1,400, 비지배 지분 1,400 이렇게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전년도 거, 당년도 거 감가상각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당년도 거는 감가상각비, 당기손익으로 잡아주면 당기비용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얘는 잉여금에서 대체해주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네 번째는 이제 이번 연도에 당기순이익 났을 거예요. 종속기업에 당기순이익의 순자산 변동으로 인한 비지부의 지분에 해당분이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났으니까 여기서 비지배 지분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잉여금과 관련해서 지금 18,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여기서도 뭘 해줘야 돼요? 건물과 관련된 차이 조정을 해줘야 되죠.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래서 건물 차이 조정 1,000원 뺀 17,000원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700원만큼을 뭘로? 잉여금에서 대체하면서 비지배지분 이렇게 줄여주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238페이지가 됐고요. 5.5에 가보면 연결 재무제표의 주요 금액 결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 상태에서 우리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번씩 이제 살펴보면 종속기업의 취득 원가에 종속기업 투자 취득 원가 마이너스 취득일에 우리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곱하기 지배기업의 지분율이었죠. 여기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우리가 차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재무상태표의 영업권 부분을 계산을 했었고요. 연결재무상태표 자산 또는 부채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단기말 지배기업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치, 당연 종속기업의 투자는 제외돼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단기말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치 더해주고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의 장부가치의 차이 조정 부분, 조정 후에 잔액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재무제표 자산 또는 부채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연결재무제표에 자본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봤지만 지배기업의 자본금에다가 지배기업의 자본금 부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자본잉여금 플러스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 변동액이 있었죠. 변동액이 있다라고 하면 곱하기 지배기업의 지분율, 이렇게가 연결재무제표에 이렇게 되겠죠. 잉여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지배기업의 잉여금이 있고요.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의 잉여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잉여금에다가 우리 기말잉여금 부분 같이 살펴봤죠. 우리 조정표에서 곱하기 지배기업의 지분율,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차감해줘야 돼요? 차이 부분이 있었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금액 조정 같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이 조정 누계 곱하기 지분율. 왜냐하면 차이 조정 누계율이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달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자산이면 첫 번째 연도 10년 조정이면 1,000원, 두 번째 연도 또 1,000원 이렇게 쭉 가고 있었으니까 누계액 부분 여기다가 영업권 손상차손 누계액 제외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영가매수 차익이 있다면 추가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계산이 됐고요. 비지배 지분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해서 우리가 종속기업 투자,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율 했을 때 차변에 있던 종속기업 부분을 곱하기 10% 해서 비지배 지분 찾아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부분 있었죠. 변동 부분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앞서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6-3교시에서는 순자산의 변동에서 잉여금 부분이 변동되는 게 있었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뭐 5,000원 곱하기 10%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빼기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 조정 누계액이 또 있죠.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또는 우리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액 마이너스 취득일 이후의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조정 누계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곱하기 지배지분율 해서 찾아내도 되겠죠.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 부분도 있었어요. 이 단기순이익 부분도 우리가 조정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지배기업의 단기순이익에다가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 일단 우리가 단순 합산했었죠. 그리고 나서 장부가치하고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면 감가상각비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조정이 돼야 되고요. 손상차손 있었죠. 단기손익에 반영되는 손상차손 첫 번째 연도에는 자, 요거 있었으면 차감해줬고, 염가매수차익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해주면 되겠죠. 반대로. 자, 그래서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단기순손익을 계산을 해보면 지배기업의 단기순손익에다가 종속기업의 단기순손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비지배 지분의 귀속 단기 순손익은 종속기업의 단기 순이익 곱하기 비지배 지분. 뭐 간단하죠. 자,
지배기업 소유주의 귀속 당기 순손익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지배기업의 당기 순손익 플러스 종속기업의 당기 순손익에서 우리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 당기분 조정한 게 있었고요. 곱하기 지배기업 지분율, 당기 발생 영업권 손상차손 부분 반영해줘야 되고 염가 매수 차익 있으면 더해줘야 되고요. 자, 비지배 지분의 귀속 당기 순손익 거의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종속기업의 당기 순손익 마이너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조정 부분 곱하기 비지배율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그림 7에 가보면 연결 당기 순이익에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의 귀속 과정이에요. 지배기업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지만 당기에 발생한 영업권 손상차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차감해줘야 되죠. 만일에 염가매수익이 있었으면 더해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이 있어요. 이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과 순이익에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당기분 조정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만큼이 우리가 지배기업의 소유 지분이 될 거고 여기 지금 파란 점선으로 된 부분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가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 곱하기 지배 지분율, 지배 기업의 소유주 부분과 비지배 지분의 귀속 부분 이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예제 8로 가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두 번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X 1년 초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90%를 18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다음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똑같대요. 자, 봤더니 토지가 있는데 15,000원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건물은 지금 10,000원만큼 차이 나네요. 재고자산은 5,000원만큼 차이 나네요. 자, 세 개가 지금 공정가치와 장부가치가 달라요. 총 우리가 한 3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네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즉 X 1년 중에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X 1년 중에 전부 다 어떻게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X 1년도에 1,000원, X 2년도에 1,000원이네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X 1년 중에 70% 우리가 처분하면 우리가 감소시키는데 70%니까 57은 35, 35만큼은 우리가 첫 번째 X 1년도에 나머지는 X 2년도에 1,500만큼은 이렇게 이제 반영해주는 조정 분계들이 이루어지겠죠. X1년과 X2년의 재무제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회사 모두 다 배당금 지급, 자본거래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봐둬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단기 순이익 부분이죠. 단기 순이익이 우리가 4만원, X2년도에는 16,000원.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지금 6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서 상계를 할 때 지금 6만원 하면 안 되죠. 앞에 4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만원과 4만원에서 차이만큼이 2만원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죠. 이 부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져야 되겠죠. 4만원은 기초에 있었던 금액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76,000원인데 6만원에다가 16,000원을 우리가 추가해서 76,000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물음으로 가줄게요. X 1년 초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지배력을 취득한 후에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경우 조정분계. 조정분계는 쉽죠. 첫 번째 거는 자 일단 종속기업 투자 부분 18만원 나가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여기 차이 조정 부분이 있어요. 15,000, 15,000, 3만이 지금 차이 조정 부분이죠. 그러면은 총 14만원에다가 17만원이네요, 여러분. 요 조정 부분까지 가면은 17만원 곱하기 10%. 자, 비지배 지분 계산됐고요. 여기서 차익 부분 계산하면 영업권 27,000 부분이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이 됐고요. 두 번째 가보면 당연히 X1년도 연결 재무제표 작성할 경우 연결 조정 분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정산표 나오겠죠? 그리고 영업권이 배분이 됐을 거예요. 혹시나 배분이 됐으면 이 부분과 관련된 영업권 인식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어. 그럼 우리가 지금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죠. 그 차이 중에서 지배 기업 지분이 2,000이래요. 그러면 지배 기업 부분이 2,000원이면 나머지 우리 비지배 지분 계산해야 되겠죠. 일단 X1년부터 갈게요, 여러분. X1년 말에 가서 일단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긴 똑같죠. 18만 17,000.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더해주면서 27,000.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장부 차이 조정 계속 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종속기업의 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 조정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있었죠.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X1년도에 다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토지 이렇게 하면서 자산 내보내주면서 처분 이익 부분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다음에 감가상각이 있는 상각 대상 자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지금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10,000원이니까 1,000원만큼만 우리가 차이 조정이 가능했죠. 감가상각 누계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와 관련해서는 5,000원 중에 5,7은 35 부분만 우리가 차이 조정이 지금 가능했고 3,500원 재고자산 내보내주면서 우리가 감소시키는 처리를 해주면 되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업거래 손상차손이죠. 2,000원만큼 났다며. 그러면 이 손상차손 2,000원.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지배 부분이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4번이죠. 당기 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이 있었어요. 자, 이것 중에서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계산을 하재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표시를 하고 왔죠. 4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4만원 곱하기 10%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우리 손상도 인식했었고 그거만 주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내가 표시를 해보면 순자산의 지금 변동 부분에서 비지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4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항상 뭐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 차이 조정 부분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파는 시점에 우리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각이 있는 자산은 연도별 상각되는 부분만큼만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1,000원만큼 매출원가 3,500원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 비지배 지분이 나오죠. 이 부분만 여러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4만원에서 우리 3만원 총 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얘는 미리 처분했기 때문에 15,000원 얘는 1년에 1,000원씩 처분했죠. 3,000 70% 했죠. 그러면은 15,000, 16,000, 17,000, 18,000, 19,500원 4만원에서 19,500원 곱한 다음에 우리가 10%만큼 잡아주면 2,050원 되는 거예요. 4,000원이 아니라. 그래서 비지배 지분 이익잉여금에서 대체시켜주면서 이 비지배 지분 감소시키는데 2,050원만큼 감소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다 하고 나면 연결 조정 부분 차변과 지금 대변이 정리된 게 확인이 될 거예요. 5,000에서 3,500 5,000이 있었는데 3,500 15,000원 다 정리됐죠? 만원 중에서 1,000원만 정리됐죠? 영업권 우리가 손상과 관련해서 2,000원 인식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25,000원 계산되는 부분 여기 계산되는 부분 얘는 여기서 정리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가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X 2년도도 우리가 물음을 봐야 되죠. 물음을 보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X 2년도에 보면은 각 회사의 연결예무제표 당연히 작성해야 되니까 연결조정 분계해야 되고 연결정산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영업공과 관련해 가지고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어. 그럼 우리 여러분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으면은 환입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거는 인식 안 하잖아요. 환입은. 그대로 가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X 2년도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X 2년도 조정 분계로 가보면 똑같아. 1번 똑같죠. 1번은. 종속기업 투자 18만원, 17만원, 그 다음에 취득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 똑같고 영화권 똑같고. 두 번째로 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자산의 변동 부분 중에서 비지배 지분 부분 해당하는 부분 찾아내야 되죠. 찾아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50원만큼 있었으니까 이 2,050원만큼을 잉여금 쪽으로 대체하면서 지배시분 감소시키는 처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기업의 자산의 장부금에 우리가 공정가치 차이 조정해야 되죠. 토지는 조정할 필요가 없죠. 아예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대체하는 처리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15,000원, 토지 15,000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우리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께 있었고 당년도께 있죠. 전년도께는 이익잉여금에서 당년도께는 우리가 당기 비용으로 해서 감가상각비에서 해서 감가상각 누계에 2,000원. 매출원가와 관련된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년도 거가 3,500원이 있었기 때문에 3,500원 이익잉여금에서 대체. 나머지 1,500원은 당기 1,500원 그러면서 재고자산 5,000원 제거해주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가 이제 연결 조정 분계가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손상이 있죠, 여러분. 네 번째 손상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X 2년도에는 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환입 인식 안 한다 그랬으니까 작년도에 손상이 났던 부분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작년도에 손상이 2,000원만큼 났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에서 대체해주면서 영업권 내보내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의 변동분 중에서 비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기에 지금 16,000원만큼이 당기 순이익으로 잡혔는데 16,000원 곱하기 10%가 아니라고 했죠. 왜? 뭐가 있어야 돼요? 북밸류와 우리가 페어밸류의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토지는 X 1년도에 벌써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 1,000원 그리고 매출원가와 관련된 부분 30% 1,500원 2,500원만큼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000원 빼기 2,500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1,350만큼만 여러분들이 잉여금에서 대체하면서 비지배 지분을 같이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추가된 건 딱 하나야. 뭐 5번이죠. 5번. 비지배 지분. 이거 장부가치 공정가치 다를 때 비지배 지분도 같이 감소시켜주는 게 100%일 때와 다른 차이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결 조정 분계 차변과 대변에 정산표 연결시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서 맞춰보면 좋겠죠. 4만원, 16,000원. 이번에는 재고자산 다 제거됐고요. X 2년도에는 토지는 우리가 1차년도에 다 제거됐던 거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2천만 지금 제거됐어요. 매년 1년에 1,000원씩 제거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비지배 지분도 첫 번째 우리가 첫 취득 시점에 17,000원 그리고 2,050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과 관련된 조정안 세 번째 1,350원 해서 2,400원 다 계산됐던 부분이죠, 여러분. 같이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예제 9번이에요. 예제 9번은 연결 재무제표 금액의 계산에서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지금 봤더니 A회사는 X 1년 초에 B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80%를 32만원에 취득을 했고요. 지배기업이 됐어요.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30만원. B회사의 유형자산 있는데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 똑같고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6만원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대요. 유형자산은 X 2년 말까지 B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고라는 말이 나오네요. X 1년 말과 X 2년 말 A회사와 B회사의 재무제표의 일부 금액이다. 두 회계 기간 동안 내부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장에 가면 발생하죠. 자, 봤더니 X 1년도 X 2년도 봤더니 당기 순이익이 2만원, 우리가 3만원. 그리고 우리 이익 잉여금 부분을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손상과 관련된 부분 X 1년도 6,000원, X 2년도 5,000원. 그러면서 우리 여기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될 금액 등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우리 앞에서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되지만 뒤로 가서 당기 순이익, 비지배 지분의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에서 비지배 지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영업권 계산하는 거, 이때 뭐 반영해 줘야 돼요? 손상차손 반영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영업권 제외 자산 총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이 부분도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반영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잉여금 계산하는데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A회사 있고 B회사 있었기 때문에 A회사 플러스 B회사죠. 그리고 이 B회사에 잉여금 변동액이 있었다면 지금 취득일 이후 B회사 이익잉여금 변동액 곱하기 회사 지분율 차감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인식해 줘야 될 게 뭐였어요? 장부금액과 북밸류와 페어밸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이 조정 곱하기 A회사 지분율, 그리고 또 인식해 줘야 되는 게 손상차손 누계액이었어요. 그래서 134만원 우리 앞에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재무제표에 가보면 134만원 이익잉여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돌아갈게요. 여기 134만원 더하기 취득일 B회사의 이익잉여금 변동액 12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곱하기 80% 확인해 줘야 되죠. B회사의 이익잉여금이 12만원이란 말이에요. 빼기 10만원 변동 부분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확인하면서 보면 되죠. 이익잉여금 곱하기 80% 여러분 예제 9번에 있어요. 빼기 뭐예요? 6천원만큼 손상 부분 났기 때문에 손상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6천원 곱하기 80% 마이너스 우리가 6천원 이렇게 해서 134만 5,200원 계산해주면 되겠죠. 비지배 지분과 관련해서도 취득일 현재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곱하기 비지배 지분율 플러스 취득일 B회사의 이익잉여금 변동액 곱하기 지분율, 그래서 36만원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곱하기 20% B지배 지분이니까요. 아까하고 똑같죠? 12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곱하기 20% 6천원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74,800원.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은요. 관계상. 자, 그 다음에 X 2년도로 가면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지금 5천원만큼 났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권 잔액이 26,000원에서 5천원을 차감한 21,000원이에요. 영업권 잔액은 우리 앞에서도 6천원만큼 있었죠. 자, 연결 당기 순이익이에요. A회사의 당기 순이익 플러스 B회사의 당기 순이익이죠. 여기서 뭘 조정했어요? 앞에서 다 조정했던 거니까 B회사의 장부금액과 우리 페어밸류의 차이 단기분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단기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32만원에다가 3만원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 부분 조정해 주고요. 10분의 1이네요. 그리고 뭘 조정해요? 손상차손까지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33만 9천원. B지배 귀속의 단기 순이익도 우리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B회사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B회사의 페어밸류, 북밸류 차이조정 곱하기 B집의 지분의 지분율. 그래서 3만원 마이너스 6만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20%. 4,800원만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네요. 제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B집의 지분에 초과 손실이 있는 경우 하고 연결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2교시에 하도록 할게요. 보로는 우리가 봤던 손상에서 봤던 부분까지만 보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49에서 259까지는 3교시 우리 2교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